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매일 아침 주요 뉴스 세 가지 정리해드리고 또 기자가 고른 더 눈여겨볼 뉴스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슈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덮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더 뉴스는 이데일리 손혜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혜연 기자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려서 너무 떨리는데요. 오늘 좀 깔끔하게 전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뉴스입니다. 자, 첫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에 이제 여야 특검법 개정안 충돌, 협치 위기인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고요. 자,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정보다 긴 2시간 반 1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특히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제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통합,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원래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좀 1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루 만에 합의가 뒤집히면서 이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루 만에 뒤집혔잖아요. 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 배경에는 이제 여당 내 강경파가 있었는데요. 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이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제 협상을 바로 지시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여당 내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네, 그 기자들 앞에서 이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외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네, 당내 갈등이 좀 촉발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 이제 몰랐다. 또 타협이 아니고 그런 건 협치도 아니다. 라며 좀 강경파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이 정부조직법 개편과 이 특검법 개정안을 함께 여야가 협상을 했던 건데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상규명 맞바꿀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당 내부도 뒤숭숭했고요. 그래서 특검법 개정안 어제 저녁에 통과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제 여당이 주도를 해서 특검 수사기관 간과 인력을 늘리는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후속 법안 이제 이후 절차 이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좀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지금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당연히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깨부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또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이제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의 삼통분립 시대를 열었다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일단 오늘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좀 예고했는데 당초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제 뭐 규탄 대회와 장애 투쟁을 예고하면서 이는 철회한 상황입니다. 장애 투쟁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협치 가능성을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열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하면서 좀 좋았는데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가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며칠 만에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또 당시 민생경제협의체에 좀 협의를 했었는데 예. 출발조차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당시 이제 민생경제협의체에 여야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충돌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 합의 과정에서도 이제 내부 반발이 있던 상황이었고 또 예. 일단은 어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뭐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라고 말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고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투톱 갈등이었잖아요. 예. 그런 만큼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계속해서 주가 좀 보겠습니다. 연이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어제 이제 개장 직후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고 예. 종가 기준 기록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는 0.9% 오른 3,344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예. 이것도 전날 세운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45년 만에 기록이 다시 쓰여진 거예요? 네, 코스피 지수가 산출이 된 게 이제 80년 1월 4일이었는데요. 45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이제 쓴 예. 거였죠. 네. 그래서 특히 지난 4월 9일에는 2,293선까지 밀리면서 연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달 만에 좀 크게 반등하면서 우리 경제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는 안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 3,300선을 넘은 거예요. 이 대통령도 어제 언급을 하던데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코스피가 3,300선을 넘었다면서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 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양도세 기준 관련 발언도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어제 이제 좀 관심이 증권가에서 많이 쏠린 부분이 주식 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거를 이제 현행 좀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 네, 정확하게는 주식은 심리로 움직인다. 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을 50억 원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이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 코스피 3,400 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정부가 처음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또 이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대통령 발언에 코스피가 계속 훈풍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 어제 증권가에서 일부 실망하는 좀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무게를 실었지만 확언은 아니었다는 건데 네, 좀 예.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면 살짝 책임을 넘긴 듯한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세 번째 소식은요. 우리 한국인 300여 명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났고요.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는 10일 비행기에 좀 오를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고 해서 국내에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뭐 수갑 이야기로 미국에서 수갑을 채운 채 이송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행히 어제 사진을 보니까 다들 무사히 이제 좀 탑승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거예요. 수갑 차고 갈 수는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에게 미국에 계속 남을 것을 뭐 권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숙련된 인력들이기 때문에 좀 미국에서 지금 좀 아쉬움이 있었나 봅니다. 예.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더 뉴스. 눈여겨볼 뉴스로 어떤 뉴스 꼽으셨나요? 네, 제가 고심을 했는데 예. 네, 이제 고개 숙인 KT 개인정보 유출 인정입니다. KT 개인정보 유출이요.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KT를 쓰시는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 주위에도 많아서 이제 이 소식을 가져왔는데 어제 5,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또 신고를 KT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까지 한 278명,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좀 충격이에요. 맞습니다. 올해부터 뭐 SKT 해킹 사태도 있었고 좀 예. 다른 뭐 기업이나 사이트가 좀 털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 KT 사태 같은 경우는 좀 범행 수법이 신종으로 좀 보여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이에요? 일단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좀 일부 이용자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예예. 네, 이 불법 기지국이 KT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속했고 어떤 경로로 수액 결제가 이뤄졌는지 아직 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래요? 일각에서는 해커가 뭐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신호를 잡았을 가능성이 그랬을 제기됐다.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커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신호를 잡아서 해킹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보도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명확한 원인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야 할 텐데 이 해킹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회사 KT의 대응이 늦었다는데 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는 좀 해킹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말을 바꿔서 불신이 좀 커진 상황인데 이게 기업들이 일단 이익을 내는 서비스에 좀 치중하다 보니 보안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피해가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라도 좀 외양간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대형 사고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SKT, KT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는 지금 사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 관리감독 당국도 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손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